네, 오늘은 나우제주에서 지정한 돌코럼 데이입니다. 목요일이죠. 이런 돌코럼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겠죠? 특히 아이들 건강,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죠.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약 박사 현경철 병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네. 이제 완전한 봄 같아요. 예, 봄은 아이들을 의미하죠. 아, 또 이렇게 더 연결을 시켜줍니다. 맞아요. 아이들 생각나요. 예. 봄하면, 저희가 그 꼬물이 단계부터 이제 오물이 단계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혹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는 라디오 다시 보기 너튜브 홈페이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아이들 방글이 시기 접어들 거예요. 네. 방글이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으로 2살에서 한 4살 정도까지고요. 네. 우리 나이로 하게 되면 3살에서 5살 정도까지 되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가 우리 보통 흔히 미운 4살, 미운 예. 5살이 끼어 있는데 예. 방글이에요? 예. 이 시기에 이제 네.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소통의 네. 기능이 발달하는데 아하. 이제 제대로 발달하게 되면 방글방글한 아이가 된다 그래서 방글이라 그랬고요. 네. 미운 5살은 엄마 아빠가 좀 관리를 잘못하셔서 그런 애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네. 이제 미운 5살이라는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요. 네. 방글이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네. 이 시기에는 소통이 돼야 되는구나. 애들을 방글거리게 해주자라는 것을 육아의 핵심으로 삼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육아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 지금 방글이 시기가 만으로 2살에서 4살이라고 예, 했거든요. 예. 진짜 방글방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뭐 미운 4살, 5살은 우리 머릿속에 딱 지워버리자고요, 여러분. 그런 또 편견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우리 부모 탓이었군요. 네. 네. 우리 아이들 방글방글 웃게 잘 키워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이면서 특징도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의사소통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말을 통한 의사소통도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네. 단어의 수도 이제 획기적으로 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엄마 아빠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네. 시기에 뭐 의사 표현하면서 기저귀를 떼기도 하고 어허. 뭐 동생을 보기도 하고 네. 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꼬물이 시기에는 이제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예. 그다음에 오물 시기는 이제 오물오물 이제 소화기 예. 계통 발달한다. 이유식 이런 거 중요하다 예. 말씀드렸었고 이 방글이 시기에는 이렇게 마음과 감정, 예. 소통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보면 뇌 발달에 되게 중요한 시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뇌에 보면은 되뇌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뭐 변두리에 있는 부위라는 말을 변연계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뇌의 구조를 설명해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뇌의 껍질을 이루고 있는 되뇌 피질이 있죠. 네. 이 피질은 이제 이성적인 기능을 음. 관리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척추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시적인 뇌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생명 활동을 이제 주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중간에 있으면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변연계라고 하고 오, 중요한 곳이군요. 예,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기억 활동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허. 이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잘 발달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요즘에 말하는 그 소통 잘하는 사람, 예.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으로 잘 예. 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IQ, EQ가 발달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IQ, EQ, 예. 요즘에 EQ도 중요시 여기죠. 그 3살 버릇 80가지 간다라 있고 하는데 요때도 이런 버릇도 습관 형성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예.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방글이 시기 우리 아이들이 늘 방글방글 예쁘게 웃을 수 있도록 좋은 습관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버릇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3살이면은 우리가 이미 잡혀있는 버릇이 있잖아요. 몇 네, 가지. 네. 어떤 버릇이 있었을까요? 전에? 잠자는 거? 예, 그리고 네. 먹는 거? 예, 먹는 거. 네. 이제는 이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 버릇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배려하면서 나의 의견을 맞춰서 이제 내뱉는 거잖아요. 오, 이때부터 이게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 이제 뭐 보통은 내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네.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면 다른 행동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애들의 반응을 할 때 일관적으로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것을 유도하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진짜 더 중요한 역할이네요. 방글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좀 소통하고 공감 잘하는 그 EQ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버릇을 길들이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그죠? 네, 보통 일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저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꼬물의 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리듬, 아침에 잘 일어나고 잘 놀다가 밤에 푹 자는 버릇을 잡는다고 했고, 오물의 시기에는 스스로 즐겁게 식사하는 버릇을 잡아간다고 했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러면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분노 발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예. 이때 잘 조절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지. 네. 그때도 설명했지만 네. 이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조금 놔두고 오히려 손해보듯이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애들에게 엄마들이 이제 앞서 나가시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유발할 때 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애들은 이제 끄덕이면서 네. 알아듣는 듯 하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논리적인 표현을 알아들을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그 나이는 아니다. 예, 그냥 엄마가 그러시니까 아,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엄마가 되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논리적인 기능은 한 만으로 5, 6세 정도가 돼야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기억에 두실 거는 네. 얘네들한테는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도구는 칭찬과 본보기입니다. 칭찬이랑 그 본보기, 부모가 예.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지 예.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2살에서 4살까지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약간 당황하는 게 지난번에 이런 일을 해서 혼냈잖아요. 예. 차근차근 설명해 줬는데 또 그러거든요. 예. 우리 애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네. 그냥 제대로 된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아. 혹시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할 경우에는 네. 본보기를 찾아서 보여주시거나 네. 직접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보기네요. 예.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고 좀 믿음을 갖고 아이들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애들이 이해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건 만 5, 6세 정도. 예.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 이제 근데 감정이나 소통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주의해야 될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거는 말에 네. 있지만은 네.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교감하는 거. 예, 쌍방 작용이에요. 그래서 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반응하는 버릇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뭐 TV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육아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적인 소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방글이 시기만큼이라도 네. 이제 TV나 스마트폰 같은 걸 좀 멀리 하시고 음. 그냥 엄마랑 같이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책이라도 읽으면서 네. 이제 애들하고 소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하다. 예. 짧은 시간이라도 엄마와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쌍방향으로. 네. 안 그래도 우리 7807님께서 어려운 용어인데 알기 쉽게 너무 설명을 쏙쏙 잘 해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책을 네. 읽어주실 때도 이제 내용을 네. 그대로 읽기보다는 네. 이제 뭐 애들 맞춰가지고 재밌게 읽어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읽어주다가도 애들 반응 보면서 줄거리도 살짝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것도 다양한 소통의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아이들은 또 예.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만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조금 다르게. 뭐 봄에는 표현해 이렇게 주셔도 좋죠. 낮에는 이렇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시는 거, 우리 아이들 방글이 시기 만 2살에서 4살 사이 진짜 중요한 시기네요. 요때 애들 잘 안 잡아주면 커서 눈치 없는 아이. 미운 5살이죠. 될 수 있어요. 예. 그 전에 우리 미리 함께 좀 챙겨야 되겠고요. 이때 또 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첫애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생겨요. 보통. 딱 그 시기죠. 그 시기에 동생 좀 생기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또 소통이나 감정이나 이럴 때 예민한 시기인데 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이때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아이들의 뭐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시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네. 보통 처음엔 찡찡거리잖아요. 네. 찡찡거릴 때 온 가족 식구들이 다가가서 뭐 얼르고 안아주고 이런 집이라면은 네. 어떨까요? 아, 계속 찡찡댈까요? 아닌가? 괜찮아질 거예요? 애를 이제 모시고 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아. 그다음에 애들이 찡찡거리더라도 엄마 네. 아빠가 조금 놔두고 쿨하게 네. 조금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집이라면은 네. 뭐 동생이 태어났지만 어찌 보게 되면은 좀 별것 아닌 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죠. 반응을 너무 즉각적으로 예. 보여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갓 태어난 아이는 꼬물이 시기거든요. 네. 꼬물이 시기에는 징징거려도 내려놓고 운동을 시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방글이는 네. 감정적인 교류를 해줘야 되는 친구기 때문에 네. 꼬물이는 내려놓고 울더라도 운동시키고요. 아. 그다음에 방글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끔 흉보는 것도 좋아요. 쟤는 울보똥색이구나. 동생을 같이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큰 애를 조금 더 챙기는. 올려주게 되면은 애들이 네. 좀 흐뭇해하고 기뻐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동생이 생기면 예. 온 관심사가 동생한테 가거든요. 예. 근데 시기별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꼬물이 단계 우리 아이들을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내려놓고 좀 움직이게 예, 그게 더 만들고 바람직한 거고요. 방글인 약간 형이나 누나나 오빠를 더 챙기면서 마음을 다스려줘라. 예, 그게 오늘 정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내원할 때 네. 이제 우리 뭐 방글이는 네. 너무너무 마음이 착하고 이뻐서 동생을 너무너무 아껴요. 잘 본다 이러면서. 예, 이렇게 뭐 자랑스러워 얘기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방글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떨까요? 얘가 이쁠까요? 그렇죠. 밉죠. 예. 근데 이쁘다고 이제 거짓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예.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감정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되겠네요. 예, 숨기지 않고. 예. 미우면은 밉다. 그쵸? 그래야 돼. 솔직하게. 그쵸?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고, 네. 그다음 귀여운 짓 할 때는 이뻐하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미울 수 있거든요. 예. 네, 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잘 이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들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네. 자, 그리고 요 시기에 또 우리 신경 써야 되는 게 피부가 빨개지고 가려워지고 또 때로는 진물 나는 피부염도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이때 많이 생기나 봐요. 이제 뭐 네. 아토피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제 네. 첫 번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태열기가 있었고 뭐 지속적으로 만 3, 4살가 돼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런 친구들은 뭐 피부가 좀 약한 친구라든지 관리가 안 된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알러지성 비염까지 가는 이제 알러지 체질을 가진 애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 전에 가기 전에 좀 예, 잘 도와줘야겠네요. 그리고 뭐 3살 경우에 갑자기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두 가지 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곤한 상태에서 짜증이 나서 그런 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피곤하고 짜증나도 이렇게 막, 예. 네, 열이 오르듯이. 예, 네. 짜증이 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몸으로는 가려움이 이제 나타나고요. 마음으로는 짜증이 발현됩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동생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 몸을 긁다가 가려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안쓰럽네요. 예. 그래서 치료는 항상 이제 피곤하지 않은 몸을 만들어주면서 네.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치료가 되고요. 네. 피부 증상에 대한 관리는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데 그냥 열이 오르고 간지럽다고 약만 바를 게 아니고. 예. 아니네요. 마음을. 그 이유가 치료해야겠네요. 일단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온 거라면은 반드시 마음을 이제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외에 만약 혹시 전기가 좀 그 한약적으로 허하다. 예. 그래서 올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기본인데 기본. 항상 얘기하는 네. 잠을 푹 재우셔야 되고요. 그게 아침에 기본. 깨우시면서 네. 그 다음에 적절하게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잠자고. 얘기하는 네. 방글이까지도 네. 전기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음도 싸고 편하고. 예. 마음도 편하고 예. 거기까지. 네, 동생도 생겨가지고 예. 거기다 마음도 불편해. 이러면은 이런 피부염까지 아토피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와,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이 방글이 시기에 그럼 발생하는 피부 관련 증상 이외에 뭐 환경의 영향도 받잖아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예. 네. 뭐 스트레스가 됐든 짜증이 됐든 뭐 그 시기나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약한 부분을 위주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할 때는 뭐 천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코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비염으로 나타난다든지 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할 때는 뭐 피부염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예민할 시기에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증상으로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흔히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두드러기는 무언가를 예민한 걸 먹었을 때 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와서 한 6시간에서 하루 정도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뭐 먹거리랑도 관계되지 않은데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들이 가끔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두드러기들이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는 예. 게 크다는 예, 거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한테 그 마음을 챙겨주지 않으면은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아. 이제 뭐 전기를 챙겨주고 네. 먹거리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도 네. 뭔가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서 네. 이제 피부가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항상 아. 무언가 조금 신경 쓰는 게 있는지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모르고 자꾸 뭐 피부과나 데려가서 자꾸 그러시면 이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네요. 마음의 병으로 일주일 동안 이게 두드러기 같은 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좀 애들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거꾸로 되겠어요. 이제 마음의 네. 병으로 온 친구들은 마음만 챙겨주면 또 빨리 낫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만 4살 되면 또 중요한 게 아이들이 뭐 오랜만에 이렇게 뭐 지인의 아이들을 보면 어머 이렇게 벌써 컸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쑥쑥 자라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성장 속도도 빨라지는 시기죠. 예. 네.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태어날 때 네. 3.3kg 한 50cm로 태어난 친구들이 네. 돌 때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한 2배라고 하셨던가? 몸무게는 3배, 그래서 10kg, 네. 키는 네. 1.5배, 아, 75cm.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제가. 몇 주 됐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이 친구들이 만 4살이 되면은 네. 키가 1m가 됩니다. 와, 급성장하네요. 예, 50cm 태어난 애들이 이제 네. 1m가 되는 시기고요. 네. 몸무게는 한 15, 6kg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났던 애들이 네. 따라잡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 작은 친구들도 네. 이 시기까지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성장에 있어서는 만 4살에 네. 성장의 스타트선에 선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시기에 키의 퍼센티지가 네. 최종 키랑 가장 많이 관계되는 시기입니다. 예. 이 얘기 보면 또 다들 또 약간 긴장하실 것 같은데 만 4살의 그 성장의 그걸 보면 예. 아직 최종 그 키랑 퍼센테이지 가장 맞습니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네. 애들이 아직 뱃속에 있거나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 만 4살까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아, 그 방법은 이제 꼬물이, 네. 오물이, 방글입니다.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이 책에서 여러분께 좀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책도 집에서 보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면 애들이 쑥쑥 클 수 있는 나이가 요 시기라는 거네요. 요 예, 시기까지 맞습니다. 예, 예. 더 중요하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도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잘 또 잠자는 습관, 먹는 예, 습관 맞습니다. 길러줘야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성장에 대해서 이제 키 몸무게를 되게 신경 쓰시는데 네. 이 방글이 시기만큼은 성장에는 마음이 성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대로 쓰는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네. 방글이 시기에는 마음과 감정을 이제 도와주는 쪽으로 더 신경 써주시게 되면 네. 심신이 조화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이 방그릇 시기에 성장하는 거는 하드웨어보다 예.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정신적인 성장, 또 소통과 적절한 감정의 발달이 적기이니까
이 내면을 좀 더 잘 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때 아이들 잘 소통 공감하면 배려하고 또 예. 사람들 사랑하고 이해하는 아이로 클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방글거리는 이쁜 아이가 될 수 있죠. 맞아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네. 그런 아이로 우리는 크길 바라잖아요. 네. 요때 방글이 시기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챙겨주세요. 자, 오늘 방글이 시기 처음으로 또 이것저것 좀 챙겨주셨거든요. 다음 시간까지도 방글이 좀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네. 예, 궁금하신 좋습니다. 것도 여러분도 미리 보내주시면 그 얘기도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동의보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rave girls, you ready?